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장순아, 이재국 기자, 김동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 7월이 됐어요. 이렇게 와, 한 해가 반이 확 지나가 버리네요. 내년에 50인가요? 저기요, 내년부터 만 나이입니다. 예. 해가 가지만 나이는 먹지 않는 신비로운 2023년 벌써 기대되네요. 네. 야구를 숫자 노름이라고도 하죠. 야구에는 수많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숫자는 없겠지만 그중에 팬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그리고 팀에게는 영원히 기록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 결번이죠. 또 각 구장에 한쪽에 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그 숫자들 떠오르실 텐데, 이번 주 일요일 7월 3일 KBO 리그 16번째 영구 결번 선수가 나옵니다. 바로 뭐 KBS와 함께 해설을 하고 있는 박용태 위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구 결번을 중심으로 이 야구의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비 예고 있던데. 큰일 났다, 영택이 내가 봤을 때. 나도 가기로 했는데. 비 맞고 걸어야지 뭐. 자, 우리 살아있는 야구 백과사전, 야구 역사가 이재국 기자에게 영구 결번이란? 이 스포츠에 한정된 영구 결번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적으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야, 진짜 좋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가 영구히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번호를 매겨서. 그런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형문화재가 되는 건가요? 유형문화재가 되는 건가요? 무형도 되고 유형도 되고. 그러니까 번호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그거는 유형이 되겠지만 또 우리 그 번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억을 공유하고 역사를 또 같이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무형문화재 같기도 하고. 그러면 KBO 무형문화재 16호 선수가 얼쑤 훈장 줘야 되나 뭐 탈춤을 쳐야 되는. 자, 김동영이 생각하는 영구 결번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 하이엔드 클래스 명품. 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무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 돈으로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말 수천억이 있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정도 자격이 없으면. 네. 명품 중에 명품이다. 괜찮았어요. 장순아, 영구 결번 될 수 있었는데. 장순아에게 1번이란? 1번이라? 제가 사실 야구를 시작할 때 중앙초등학교 이제 4학년 겨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태수 감독님이 저한테 1번을 달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가 1번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는데, 뭐 1번의 의미를 부여하자고 한다면 그냥 아쉽다. 그냥 있을걸? 뭐 이런 사실 느낌이죠. 그 장순아가 96년에 혜태 타이거즈에 입단해서 한화이글스로 이제 팀을 옮기기 전까지는 정말 타이거즈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선수였잖아요. 만약에 커리어를 쭉 이어갔으면 챔피에 1번이 달렸을까요? 저는 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화가 떴어.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 이제 들어가 보면 타이거즈 팬분들께서 저를 이제 평가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었으면 그냥 영구 결번 됐을 텐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질 좀 죽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막판에 이제 트러블 메이커로. 계셨으면 당연히 연결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해서도 아마 이 댓글창에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아쉽습니다. 네. 이적하면서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그 기억들이 많이 이제 쇠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를 요청했을 때는 영구 결번을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영구 결번의 기본적인 조건은 거의 대부분 원클럽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외가 몇몇 있는데 그 경우도 정말 KBO 리그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선수들 외에는 딱 3명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번 박용택 위원까지 해서 16명인데 그 원클럽맨이 아닌 사람은 딱 3명이 있거든요. 양준혁, 박경환, 그리고 최동원. 최동원 선수도 우리가 워낙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그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최동원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에 뛴 횟수를 보면 6년이에요. 그 16명 중에 한 팀에서 가장 적게 뛴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물론 김영신이라고 이제 최초의 우리 영구 결번된 선수는 그 이제 2년째 이제 사고사로 네네. 본인이 이제 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사고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추모의 의미로 영구 결번을 54번 오비베어스가 최초로 했고, 그 나머지 선수들 뛴 선수 영예로운 선수들 중에서는 6시즌은 사실 최동원 선수가 유일하죠. 와, 롯데자이언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선수가 최동원인데 6시즌밖에 활약을 안 했다는 것도 이제 기록을 찾아보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6시즌이라는 숫자가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네, 수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실업팀에서 이제 실업 시절에 프로야구 늦게 생겼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삼성 라이온즈로 트레이드 되면서 2시즌은 또 삼성 라이온즈로 뛰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클럽맨이 거의 뭐 이 영구 결번으로 가는 그 하나의 그 코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클럽맨이라는 게 한 구단에서 데뷔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쭉 이어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내는 일단 그렇고, 근데 메이저리그를 보면은 여기 뛰고 저기 뛰고 여기서도 영구 결번 저기서 영구 결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두 개 팀에서 영구 결번을 받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제가 본 거 행커런도 마찬가지고 스파키 앤더슨, 뭐 웨이드 보거스, 뭐 많습니다. 예. 네, 그런 경우들이. 제일 눈에 띄는 건 놀랄 라이언 선수죠. 텍사스 레인저스, 휴스턴 에스트로스, 그리고 또 LA 에인저스에서도. 맞아요. 근데 네. 번호가 조금 다르죠. 두 개 구단에서는 34번. 그리고 LA 에인저스에서는 30번을 받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네요. 예. 저 칼튼 피스크라고 예. 또 메이저리그 유명한 이 공수를 갖춘 7, 80년대 하락한 포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27번을 달고 그 빨간 양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양말로 옮겨 화이트삭스로 갔어요. 화이트삭스로 가서 이제 번호를 거꾸로 해서 72번을 다는데 양말을 좋아하나 보다. 양말하고 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이제 11년 또 화이트삭스에서 12년을 뛰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화이트삭스에서는 영구 결번을 시켜줬어요. 72번을. 근데 이제 명예전당 갈 때, 명예전당 가니까 보스턴에서 제발 우리 모자를 좀 쓰고 가달라. 구단에서 요청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명예전당에서 어떤 모자를 쓰느냐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거래를 하죠. 나 영국 랩을 시켜주면 내가 보스턴 모자 쓰고 갈게. 그래가지고 27번도 보스턴 레드삭스의 영국 결병이 되는. 그 정도로 번호라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 이제 거래를 할 정도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신아가 생각할 때 영구 결번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글쎄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팀을 옮기더라도 뭐 양 팀에서 이제 영구 결번을 이제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첫 번째는 성적이죠. 성적이고 두 번째는 원클럽맨.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팬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높잖아요.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과연 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췄느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인성이 눈에 귀에 확 꽂히네. 네? 사고 안 쳐야 돼. 그러니까. 네, 사고 안 쳐야 된다. 맞잖아요. 기자들 그렇죠.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하느냐. 아무래도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약간 제가 삐뚤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구단 마음이에요. 영구 결번 주고 안 주고는 구단 마음이죠. 이 선수가 엄청 인성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고, 근데 자기 말 안 들으면 안 주면 그만인 게 영구 결번이니까. 실제로 그러면 구단이랑 갈등이 있어서 구단 말 제대로 안 들어서 이 선수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데 안 된 선수, 지금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까? 좀 고 장효조 전 감독님. 그렇게 따지니까 전 딱 한 명 생각나네요. 네. 장성호. 나도 그 이름 나오는 줄 알고. 저일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느낌은 조금 다른데, 김동주 선수. 그렇죠. 베어스의 18번. 왜냐하면 성적으로 보면 김동주 선수도 두산 베어스에서 영구 결번을 충분히 줄 만한 성적이거든요. 네, 타격왕도 또 차지했고, 그리고 또 삼루수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 뭐 한대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최정.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는 김동주란 말이에요. 그럼 김동주 선수가 사실 못 받은 거는 조금 저도 저런 어떤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있죠. 실제로 박용택 위원이 어떤 한 유튜브 채널에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잖아요. 그 두 번째 FA가 됐을 때 그 LG 트윈스에서 이제 40억을 제시를 했고, 롯데 자이언츠에서 70억을 제시를 했다. 와. 30억이 되니까 이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는 야 30억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떨 것 같은데요? 무조건 옮겨야죠. 그런데 LG가 마지막에 10억을 던져서 50억을 이제 채워주니까 20억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니까 나 이제 이적을 하면 영구 결번이 안 되는데 여기 남으면 영구 결번이 되겠다. 그래서 20억 정도는 내가 영구 결번 값으로 남아도 되겠다. 야, 그러면 그 잠실에 33번 걸리는 그게 20억짜리네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가 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박용택 위원한테 직접적으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 70억이 보장액인지 옵션을 포함해서 70억인지 이거는 확실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뭐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했지만 또 이제 메이저리그라든 사례를 보면 이 상징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게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 그 장벽을 허문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단에 영구 결번이 되는 사례도 있고 42번. 그렇죠. 어떤 구단도 이제 42번 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마지막으로 42번 달았던 선수가 마리아노 리베라죠. 네, 그렇죠. 리베라는 이미 그 이전부터 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왔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사실 NC 다이노스의 영구 결번 가장 강력한 후보가 47번이었고 롯데자이언츠 세 번째 영구 결번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 지금 한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아 11번만 네. 영구 결번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죠.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11번 고 최동원 선수의 그 번호만 영구 결번인데 31번도 유력한 후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성범과 손아섭이 팀을 떠나면서 그 아까 이재국 기자가 얘기했던 원클럽맨 프랜차이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활약했던 그 조건 그거 버리는데 그 선수들의 선택에 있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고민의 큰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꼭 한 팀에서만 뛰어야 영구 결번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빡빡해요. 제가 봤을 때. 아, 기준이 너무 네, 높다.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명예 전당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은 명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영구 결번 자체가 약간 상업적 의도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했을 때 이 선수가 은퇴하면 유니폼이 안 팔리니까 가치를 부여해서 유니폼을 팔아먹자라는 걸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의미가 되게 창대해진 케이스로 지금 이제 온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 전당이 없으니까 이 영구 결번이 약간 명예 전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팬들이 눈높이가 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 그런 선수들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수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히려 역사가 긴 미국이 조금 더 빡빡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은 진짜 쿨하게 영구를 주는 것 같아요. 느낌이. 후하다. 네, 좀 후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제 구단마다 조금 문화들이 다르더라고요. 메이저리그도 보면 양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이라는 그러니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이런 기조로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팀의 우승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실제로 기록을 보면 이 선수가 왜 아까 오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선수가 영구 결번이 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메이저리그는 그렇지만 또 일본 프로야구는 일본 프로야구 지금 16명밖에 영구 결번이 안 돼 있어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5개 구단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일본은 그 영구 결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빡빡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이유는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거든요. 일본은 선배가 달았던 그 번호를 후배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후계자가 될 만한 선수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선동열 감독이 일본에 그 진출했을 때 호시노 감독이 에이스는 20번 다는 거예요. 주니치에서. 그래서 자신의 번호를 선동열 선수한테 그때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려주다 보니까 주니치에서는 20번이 영구 결번이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 호시노 감독이. 그렇지 호시노 감독이 77번을 달고 저기 라쿠텐 감독이 됐을 때는 라쿠텐 이제 사후에 지금 라쿠텐에서는 또 영구 결번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 생기니까 그런 문화 차이적인 차이들이 구단마다 리그마다 조금씩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 듭니다. 이게 번호 물려준 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하나이글스에 이제 구대성 선배가 15번을 이제 달고 뛰었는데 구대성 선배한테 먼저 하나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대성 선수 정도면 분명히 영구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MVP도 차지를 했고. 근데 저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 네. 구대성 선수 15번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구대성 선수가 은퇴를 할 때, 그러니까 야구를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이제 그만둘 때 유창식 선수가 사실 그때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창식 선수에게 15번을 줬거든요,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구대성처럼 커라.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구대성 선수의 그 인터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영구 결번하는 것보다 제 번호를 계속 다른 선수가 달아가지고 보면서 그 번호를 보면서
그 선수를 보면서 구대성을 기억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그때 그 구대성 선배가 인터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영구 결번과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영구 결번이 됐어야 되는데 싶은 선수도 있습니까? 저는 얘기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박하니 코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삼성 팬들도 사실 뭐 생각을 할 거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수순이었어요. 네. 그 시즌 끝나고 은퇴하고 은퇴식 영구 결번 그러니까 소위 말해 꽃길이 앞에 쫙 펼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 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없던 일이 돼버렸는데 저는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의 역사는 박하니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까지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2001년에 데뷔를 해서 한국 시리즈 첫 우승을 2002년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박하니와 함께 2005년, 6년 했죠. 2011년부터 또 4년 연속 우승을 했죠. 이제 우승과 괴를 하는 뭐 그런 상징성은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끝내기 홈런을 친 다음 날 또 맞아요. 이 음주운전이 그 전날 걸리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그날 적발된 이제 거잖아요. 술을 마시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 했던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졌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스스로 그냥 은퇴를 발표를 또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끝내기 홈런에 이제 선수생활이 끝나고 이제 영국 결번도 끝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겹쳐져. 자신에게 그 사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더 이상은 밴드를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해서 은퇴를 선언한 건데 하지만 음주운전이든 숙취운전이든 네. 일단 뭐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 아닐 때는 운전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럼요. 다시 한번 안 됩니다. 이것은 옐카의 공식 입장입니다. 안 됩니다. 예. 숙취운전도 안 네. 되는 겁니다. 박하니 선수 말고 이재국 기자 입에서 줄줄줄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그 조건에서 좀 약간 벗어나면서 아쉬운 선수들이 있는데 이강철 지금 KT 위즈 감독이 사실 152승을 거두고 타이거즈의 전설을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89년 입단 이후에 90년대 왕조 구축한 데서는 이강철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잠시 2년간 그 FA로 해서 삼성으로 이적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영구 결번이 되지 않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한 명을 좀 아쉬운 선수가 있다면 그 정민태. 어떻게 보면 현대 왕조를 구축을 한 투수였거든요.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만 10승 1패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6승인데 포스트 시즌 최다승 투수라는 그 의미 딱 1패밖에 안 했어요. 근데 현대가 갑자기 이제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이제 힘을 이제 이렇게 또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김기태 같은 선수도 쌍방울이 계속 만약에 이어졌다 그러면 이적도 안 했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했다면 영국 결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IMF라는 게 한국 사회에만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한국 야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장성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저 정도 선수는 영구 결번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 출신으로서 영구 결번을 받을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별로 성적이 없는데 제가 사실 뭐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김웅룡 감독님. 왜냐하면 호시노 감독도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라쿠텐에서 또 그거 줬고 77번 영구 예. 결번 됐고. 근데 김웅룡 감독님이 혜택 타이거즈에서 이제 달았던 이제 번호가 39번입니다. 9번의 우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웅룡 감독님의 39번은 저는 충분히 영구 결번을 구단에서 줄 수 있었던 번호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고 김상진 선수. 네, 왜냐하면 김상진 선수가 97년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때 최연소, 그러니까 만 20세 완투승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기록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등번호 11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김도현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트레이드한테. 네. 근데 이제 김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99년도에 이제 안타깝게. 네, 이제 고인이 됐는데 어떤 그 상징성, 그 97년도 우승의 마지막 최연소 완투승을 기록했던 그 선수를 사실 지금도 이제 타이거즈 팬들은 많이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 기일날 6월 며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김상진 선수를 오히려 등번호를 좀 영구 결번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등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을 해서 약간 추모의 의미 그렇죠. 그런 거를 느낌이죠. 좀 기아 타이거즈가 좀 갖고 가면 갖고 가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단 동기 아니에요? 동기입니다. 저하고 96년도. 네. 그래서 그 두 명이 좀 저는 영구 결번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KT에서 1번, 영국 1번 안 시켜줘서 지금. 아니 1년 하라고 무슨 그것도 제가 고영표 선수한테 신발 선물해가지고 영표야 형 저 몇 년 안 남았는데 1번 좀 달아주는 게 1번 줄 수 없겠니? 맞아. 그리고 고영표 선수가 아마 제가 몇 번을 달았는지 56번인가 아마 달았던 거로 뭐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트레이드를 했구나. 네? 그 번호를 실제로 그 번호라는 게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엄청난 큰 때문에 의미죠. 그 추신 선수도 올해 그랬잖아요. 뭐그 맞아요. 들어올 때 지난해 이태양 선수한테 거의 2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준 누구는 2천만 원 주는데 뭐 줬다고? 스케일이 달라. 아니 추신수는 저기 7년에 1억 3천 원 받는 제안을 하는데요.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1년에 하나로 옮겼을 때 며칠간 다른 번호 달고 뛰었잖아요. 하루였나? 하루였습니다. 제가 트레이드 되고 나서 잠실로 바로 가서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영명 선수의 번호였던 31번을 달고 뛰었어요. 첫 출근 날 만났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이글스의 1번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2군에 있었던 퓨처스에 있었던 윤경영 선수라고 있어요. 투수. 근데 그 선수가 이제 1번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팀을 통해서 윤경영 선수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윤경영 선수한테. 제가 1번을 좀 이렇게 애착을 하는데 번호를 좀 줄 수 없겠냐. 근데 흔쾌히 또 윤경영 선수가 저한테 1번을 주더라고요. 그 통화 약간 협박조 아니었어요? 야, 형이 윤경영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미안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이 번호를 놓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번호를 달지 않으면 사실 뭐 야구를 못했지만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번호를 안 달면 뭔가 내 야구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의 강제로 개명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그럴 수도 그런 있겠죠. 느낌일 것 같아요. 내 등번호 항상 1번 달고 있는데 다른 번호 달고 있으면 내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박용택 위원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 프로 나오기 전에 한 통화를 했었거든요. 거의 뭐 장강의 물결이 막 열리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33번을 달았는데 중학교 갔는데 33번, 고등학교 33번 계속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대학교도 33번. 근데 프로에 왔는데 그때도 홍현우 선수가 33번을 달고 있다가 홍현우 선수는 이제 안재만 선수가 이적을 하니까 5번이 비니까 나 5번 할래 그러면 또 그 열어주더란 거예요. 왜냐면 타이거즈에서 홍현우 선수가 5번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자마자 33번이 또 비는 거야. 그래서 사실 MBC 청룡부터 해서는 이제 이광은 부터 해서 이제 33번 이어지긴 했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뭐 김상우 선수가 오비 갔다가 이제 오면서 뭐 33번 달고 홍현우 선수 달고 뭐 이런 상황이 임선동도 잠시 달았구나. 그게 이제 뭐 물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33번이 희한하게 자기가 끝까지 왔다. 근데 그 케이스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박용택 위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도 계속 이렇게 33번이 열렸잖아요. 자기는 정말 나한테는 33번 운명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독이 선배들 번호 뺏어가지고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용택이 워낙 그 초등학교 때부터 막 유명한 이제 야구 선수 재능이 있으니까 저 선수를 꼭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 번호를 이제 꼬신 거죠. 휴무고등학교 감독님이 용택이 와야 되니까 비워. 그렇죠. 고대에서도 용택이 와야 되니까 비워. 그런 또 케이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해태타이거즈에 입단할 때 처음에 제가 10번을 달았습니다. 신인 때. 근데 10번을 달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10번을 고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최훈재 선배님이 트레이드가 돼서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딱 1번이 비는 거예요. 근데 최훈재 선배님이 1번을 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훈재 선배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제가 1번 달 테니까. 근데 1번하고 10번을 만약에 놓고 딱 비교를 하면 원래 10번이 더 좋은 번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1번에 대한 애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최훈재 선배님한테 선배님 제가 1번 달 테니까 10번 다시려 했더니 최훈재 선배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1번보다 10번이 더 좋은 번호니까. 그게 좌타자의 상징이잖아요. 장훈, 그렇죠. 일본의 그 장훈 그 선수 장효조. 그러면서 장효조, 뭐 양준혁, 맞아요. 이정훈 이 좌타자 좀 친다고 하는 그 또 윤동균 뭐 이런 이 10번을 다 타니까 그게 로망인데. 저는 10번보다는 1번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 사실 후배가 선배한테 가서 감히 선배 그 번호 제가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야, 진짜 당돌하다 너도. 아마추어 선수들은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픽을 당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직장도 갈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앉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번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애초에 야구를 시작할 때 남들 안 쓸 법한 번호를 미리 택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욕심낼 만한 인기 번호가 아니라 좀 덜 유명한 번호를 택해서
얘를 계속 고수하면 그러니까 박용택 위원처럼 야, 얘 온다니까 이 번호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99번 유현진 선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옛날에 김경기 위원이 빵빵 번호를 달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그 독특한 번호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경기 위원이 나중에 SK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가서 은퇴식을 하는데 그 은퇴식 선물이 뭔지 아세요? 빵 2개. 야, 이거는 진짜 인생 부장님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진짜. SK가 창단하자마자 사실 팬이 별로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팬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징적인 뭔가 있어야 되니까 김경기 위원을 현대에서 트레이드해서 마지막 은퇴식을 해주고 거기서 선물을 뭘 해줄까 팬들한테. 그러다가 이거 김경기 위원 하면 빵빵이니까 그래가지고 빵을 2개씩 막 팬들한테 나눠줘. 근데 이대호 선수가 17번째가 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54번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 김광현 아니면 양현종. 29번 양현종. 그 최정도 있고. 네. 14번. 그 세 명이, 맞네. 네, 그 세 명이 아마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그 뒤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이들이 좀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 뒤로 보면 잠깐만 누가 있지? 이름을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러네. 이정우, 강백호 이런 선수가 이제 원클럽 매너로 해서 이제 KBO 리그에서 계속 뛴다 그러면 그런 선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팀에서 계속 이제 있을 수가 있느냐. 막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했는데 원클럽맨이라는 대명제가 계속 지켜지려면 너무 잘하면 안 돼요. 해외 나가게 되니까. 진짜로요. 해외 나가서 네. 영국 돌보를 생각해가지고 적당히 성적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빼어나게 잘해서 해외에 나가버리면 영국 결변이 사실상 어려워지겠죠. 돌아와서 다시 잘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해외 나가서 너무 잘해버리면 들어올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해외에서 뛰는 연수가 더 많아져 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팬들은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아 여기서 뭐였다고 연결을 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유현진 선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류현진 선수는 사실은 뭐 지금 다시 팔꿈치 수술 받으면서 이제 언제 복귀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 한화 이글스의 99번은 자연스럽게 류현진이 다시 한화로 오든 안 오든 그렇죠. 영국 앨범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거기는 거의 이걸 뭐 가겠죠. 5번째 네. 하나 이글스가 영국 앨범 가장 많이 배출한 구단인데 뭐 뭐 5번째가 되지 않을까. 저는 100% 영국 앨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99번. 이제 그 원클럽맨이 아닐 경우에 가능한 또 케이스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이 KBO 리그 최초의 3,000안타를 친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러면 NC 다이노스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좀 오랫동안 활약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상징적인 3,000안타를 치는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원클럽맨이 아니라도 NC 다이노스가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손아섭 선수가 900안타 넘게 남았잖아요. 3000안타까지. 2,100 몇 개일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900안타 정도 남은 거네요. 예. 그러면 한 6년 정도, 6년 7년 정도, 그러니까요. 뭐 그 정도 활약을 한다 그러면 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35살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 6년 정도 뭐 몸 관리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40살까지 충분히 할 것 충분히 할 같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도 이 두산에서 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LG의 우승 한을 풀어준다든지 그렇죠. 아, 예, 여기서 또 더 이상의 그 뭔가 상징적인 안타라든지 그런 기록이 나왔다. 박용택 위원을 넘어서 이제 뭔가 큰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LG 트윈스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김현수 선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88년생, 87년생들이랑 동기긴 하지만 빠른 88년생이고 그리고 지금 안타 생산 추이나 팀에서 갖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예. 가능할 것 같아요. LG는 무조건 우승 한을 풀어줘야 돼. 그게 일단 최우선 선결 과제입니다. 열커? 한줄요약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영국 앨범 원클럽맨에 집착하지 맙시다. 야, 괜찮았어 오늘. 예. 이재욱 기자. 영국 앨범은 역사와 추억의 연결고리다. 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동음에 딱 그 운율을 맞췄네. 나도 한 줄 평을 오늘 오기 전에 네. 한 20분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몇 개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요? 이렇게 멋있는 한 줄 평. 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해설만 잘하면 돼요. 한 줄 평부터 먼저 생각해놓고 아, 그러겠네. 역순으로. 그러겠어. 예. 자, 장스나의 한 줄 요약. 이름보다 아래에 있는 두 번째이지만 팬들의 가슴 속엔 첫 번째일 수 있다.
7월 3일 오후 잠실야구장에서 롯데와 LG 경기 KBO 리그 16번째 영구 결번 선수가 탄생합니다. 이제 잠실야구장에 41번, 9번에 이어서 LG 트윈스, 이 트윈스의 33번이 박히게 될 텐데 박용택 선수 지금은 해설위원이지만 축하드리고요. 17번째, 18번째 그 영구 결번 선수 누가 될지 기대하면서 또 곧 KBO 명예전당이 만들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재국, 김도현 기자, 장사랑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